내가 큐하려면 내가 할 말이 있거든. 이 영상 내가 보라고 한 거니까 요 할 말을 녹화를 할게. 그럼 한 봐라. 다 같이 봐봐. 그때 이제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현동이도 뒤에 마지막에 잠깐 왔던 거 같고 현우 빼고는 다 왔거든. 근데 그날 노동술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나는 이제 현동이도 한 달 정도 됐고 나는 이제 2달 동안 내가 충분히 너한테 신뢰를 줬다 생각하거든. 물론 이제 한번 모의사 치고 뭐 4월쯤 보면 그 결과를 봐야 되지. 근데 이제 이 신뢰라는 거는 약속을 지키면서 생기는 거거든. 서로 하기로 했다라는 걸 정확하게 지키면서 생기는 거지. 선생님이 수학을 잘하고 또 결과가 좋다고 해서 네가 상관이 없다 이거. 네가 대학 간 게 아니거든 지금. 신뢰가 안 생겨. 약속을 지키면 신뢰가 생기거든. 두 번째는 이게 약속을 지키고 나서 여기를 잘 들어. 이거 어떤 결과치가 나오면 신뢰가 확 생겨버리거든. 요것만 거치면 내가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에 내 수많은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감사해하고 그래도 소중하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던 결과랑 똑같이 이게 신뢰가 생기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난 방학 동안 이건 내가 진짜 완전히 지켰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네, 나는 너가 이제 결과만 나오면 뭐 스스로에 대한 신뢰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에 신뢰가 확실히 생길 거라고 당연히 나는 알고 있거든. 그래서 봐, 오늘부터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가 또 내 쪽 여기 있는 친구 중에 3명을 저쪽으로 이동시켰다 했다 이거.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교위가 여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걔가 2등급인데 여기 못 들어오겠대. 그래서 부담스럽대. 그래서 어쨌든 봐봐. 이 밤에 100%다 일나와야 되고 완전 잘해야 되니까 당연히 더 타이트하게 할 거다. 첫 번째는 시간 엄수. 요 소형분 잘 들어. 네가 여기 잠실이 뭐니까 4시 20분까지 도착 못하는 사람 손 들어와봐. 평일날 없다. 그럼 20분까지 반드시 도착한다. 반드시. 현우 오늘 늦었다. 소지영이도 좀 늦었고 4시 20분까지 반드시 도착하고. 두 번째가 이게 내가 QR을 지금부터는 관리를 해야 돼. 이유는 지금부터는 외부 교재보다는 내가 뭘 주는 걸 주로 쓰게 되거든. 그래서 당일날 했던 거 무조건 당일날 다 받아야 돼. 반드시. 얘를 선동이가 못 받았어. 기다려야 돼. 받고 가야 돼. 그리고 오답도 봐봐.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반드시 다 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예를 들어볼게. 한이가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소지영이 여기 지금 소지영이가 수요일에 내야 될 거 안 냈어. 그럼 난 이지은 쌤처럼 니 언제 낼 거야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난 분명히 말하는데 멜놈들이 봐. 오늘 했던 거 수요일날 내고 목요일날 했던 거 토요일날 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성현이는 분명히 하거든. 김성현이는. 내가 지금 분명히 이렇게 날 거다. 니 왜 안 내는데? 라고 말은 할 거다. 그래놓고도 안 내면 넘어간다. 네 인생. 이것도 반드시 받을 거다. 반드시 받을 거고. 내가 약속은 지켰다. 얘가 성현아 대답해봐봐. 내가 약속을 지켰거든. 내가 계산하는 걸 신뢰하지 마. 내가 계산하다 맨날 문제 잘못 읽어. 그 신뢰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도형 어떻게 대하라는 거 여기 있는 게 진짜 전부 다거든. 이것에서 벗어난 행동을 내가 아무리 킬러 풀지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쌤이 이걸 이렇게 봐야 돼 라는 말은 진짜 이제 신뢰를 해줘야 돼. 내가 말하는 거. 마지막은 여기 절실하고 없는 사람은 없어. 도윤이란 친구 내가 되게 귀여워하는데 존나 열심히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어제 보고 눈가리가 바뀌었더라고. 이게 절실해야 돼. 요거는 올해 성공하자. 제발 올해 성공합시다. 서영민님이 무조건 성공한다. 절실해야 돼. 합시다. 봐봐. 이게 도형을 대하는 순서가 오해하면 안 돼. 공통만 그런 거 아니야. 위적분하고 수능 시험 전체 나랑 수리 논술 다 똑같아. 도형을 대하는 첫 번째는 각을 체크하는 거야. 말은 빨리 할 건데 한 번만 들어봐. 자,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한 순서로 했었거든. 말로 할게. 원주각 중심각이야. 그치? 알고 있지? 그러면 원주각 중심각이라는 건 원이라는 기하가 있을 때 쓰는 거 아이가, 그죠? 그럼 원이라는 기하가 있을 때 한 번만 들어도 이제 올해 나중에 누가 입안에 기 들어오든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원이라는 기하가 있을 때 분명히 뭐가 있겠노? 원위에 적어도 2점은 있다 이거, 그죠?
맞지? 그 두 점에 대한 원주각에 대한 표현이 돼 있으면 네가 첫 번째 뭐 해야 돼? 나머지 점 이거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알고 주한이 제일 잘하네. 아까 푸는 거 진짜 잘했네. 습관돼 있거든 주한은. 그래서 같은 원주각 체크하고 중심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잘 알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게 2알파니까 한 각이 알파로 해석해가지고 가는 게 루틴이야. 그냥 습관이라고.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고. 너무 잘 알지만 원 위에 4점이 있을 때는 두 개 더해서 파이 되는 것도 원주각 중심에 나오는 거고, 요렇게 껐을 때 자 공유하는 한 별이 나왔을 때 저기도 나왔지만 공유하는 다시 말해 삼각형 두 개가 한 별을 공유하면 보통 2등급 짝가리들이 사이버식 쓰려고 하거든. 주로 어떻게 해석을 많이 해? 코사인 제곱을 지금 2번 쓰는 게 기출에 진짜 많거든. 그래서 공유한 변이 있을 땐 코2를 2번 쓴다. 근데 잘 알지만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파이가 세타라고 이용해서 푸는 건 당연히 알 것이고, 그렇지? 4점이 있을 때 행동 말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여기가 1등급한테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어차피 15번 기출 보면 거의 다 이거기 때문에 자, 행동에도 그려져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평행하다라는 거는 수능이나 논술에서 진짜 중요한 표현이거든. 수능을 할 때. 그럼 평행하다라는 말이 있으면 같은 동의각 체크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닮음으로 가게 된단다. 그런데 이제 각 체크하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공통 수학에서는 뭐까지만 다룬다? 동충 외곽, 외곽까지만 다루거든. 외곽까지. 그래서 두각 표현되어 있을 때 외곽 체크하는 것 이런 습관하고, 이거 잘 알지만 얘가 주어져 있으면 파이 마이너스도 주어져 있는 이것도 주어져 있다는 이런 행동들. 그래서 봐, 평행하다고 하면 네가 아까 주화 진짜 잘 들었던데 그 평행사변 정도 좀 어렵다지. 지저분한 거. 그게 딱 전형적인 킬러인데 봐. 평행하다고 했을 때 모든 각 동의각 다 체크하고 닮음의 방향성으로 간다. 아닐 확률은 미안한데 없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들어도 오늘 우리가 푼 것 중에 킬러는 한 문제밖에 없거든. 진짜 짱나는 문제들 뭐냐면 한 각을 공유할 때 결국에 봐봐. 어떤 두 기하가 한 각을 공유하면 닮음으로 간다라는 이게 솔직하게 구라치면 안 되니까 평가원에서 아직 한 번도 못 받고 교육청에서 진짜 많이 나오거든. 특히 빈칸 추론할 때. 이게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잘 아는 얘기를 해볼게. 봐. 저평각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다. 이거 중학교네요. 요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봐. 너 이런 거 알지? 이렇게 접선이 있을 때 봐봐. 이 각을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공유하는 거 맞지? 예. 맞나? 그럼 시에만 닮음이 된다 이런 발상이거든.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물론 저평가고 수능에 진짜 많이 나오지. 근데 이거 공식으로 알고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안 그러니? 이거랑 뭐랑 똑같다? 이거랑 똑같다. 공식으로 알고 있잖아. 그치? 몰랐던 사람은 몰라도 돼. 왜? 증명이 되니까. 자, 접선이면 뭐 해야 돼? 우리가 맨날 하는 교리 보조선 여기 적어놨다. 공통 수학에 당연히 적용된다. 한 번만 듣자.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1번 문제를 빨리 풀어볼게. 봐. DUT 보조선이 있어. 왜? 접선이 있으니까 이 수직이야. 그러면 여기를 내가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 여기 뭐 돼?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되거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도 2분의 파이 빼기 알파가 돼. 그럼 여기 얼마 돼? 2알파 되지. 그럼 얘가 알파 되는 거네. 이런 게 저평각인데, 맞지?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이거를 예를 하나 들어본 건데, 영상은 한 번만 들어봐봐. 현주쌤 수업보다 나을 거다. 한 번만 들어봐. 이게 다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 삼각 빈칸 추론 문제 풀 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얘를 공유한다라는 거는 바로 알 수 있어. 그리고 문제에서도 이거랑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거든. 그러면 한 각을 공유할 때 궁극적으로 닮음으로 간다. 이게 지금 뭐랑 닮음이고, 요 삼각형하고 내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지금. 이 삼각형하고 딱 닮음이지, 그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라는 예를 하나 든 거고. 그 다음에 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왔다. 자, 그러면 교회는 영상 들으면서 맞다 해서 한 번만 영상 봐봐.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 다음에 이것도 잘 알겠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사인이야, 맞지? 인정. 자, 논술 시험 진짜 많이 나온다. 진짜 많이 나오고 수능 진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성현이가 외적음만 있으면 그냥 사인이라고 나는 말을 하거든. 근데 여기다 뭐라 적어놨나? 의무로 적었다. 단지 반대로 외전원의 반지름에 대한 언급이 있어도 뭐 그냥 100% 사인이다. 그래서 문제 풀 때 나는 항상 외접원에 대한 언급이 있거나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표현이 있으면 그냥 사인이라고 쓰고 출발하거든. 내 스타일 좀 신뢰해달라 했다. 그 얘기 한 거고.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자, 이런 기하가 있을 때 우리가 선택이 가능하다, 맞지?
왼쪽하고 오른쪽 이렇게 할까? 맞지? 오케이. 한 변을 공유할 때 사인 법칙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맞지? 코사인 J를 두 번 쓸 수도 있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지? 오케이. 그런 거는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건데 어쨌든 나는 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요 그림을 살짝 그렸다 됐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봐봐. 이렇게 현이 두 개 있을 때, 그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너도 잘 알지만 이런 거 있다. 이거 곱하기 이게 이런 거 곱하기 이런 것들이 중학교 되면 있다 이거, 그죠?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난 잘 몰라. 근데 문제 푸는데 모르고도 다 풀어지거든. 대신에 막 이걸 필기하려다가 내가 왜 말하냐면 5번에다가 내가 기초 수학, 수능 수학에서 나왔던 것들을 너 문제 풀다 혼자 생각했거든. 어떤 것들이 나왔지? 내가 여기 적은 것들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다거든. 차라리 저쪽에서 표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런 건 머리 쥐어보고, 그다음 여기는 B반, C반, D반에서 필요한 것 같아. 언급만 할게. 두 변하고 각이 표현됐을 때는 코사인 J 법칙이다가 2등급이고, 코사인 J를 했을 때 안 되면 사인으로 가는 거다. 예를 들면 상황은 충분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그죠? 이 길이하고 요 각이 표현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찾는 게 그냥 들어도 뭐라지 말고 얘를 찾고 있으면 코사인 J 쓰는 게 또라이야, 이거 맞지? 맞나? 그러니까 문제에서 두 변과 어떤 각이 표현되어 있을 때는 코사인 J가 먼저지만 사인일 수도 있다라고 표기한 거거든. 오케이, 너무 좋은 그냥 기본적인 행동이다. 그다음에 길이 B가 주어져 있을 때 니도 알지? 세변이면 코사인 J 확정인 건 당연한 거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 근데 길이 B가 주어져 있을 때 두 변일 때는 사인일 확률이 99.99999다. 그래서 오늘 너가 준 것 중에 사관학교 킬러가 없어. 사관학교 킬러는 올해 수능에 만약에 15번에 사인 코사인 법칙이면 이제 진짜 봐야 되거든. 두 변이면 무조건 사인인 거 나중에 확인해보자 내면 맞는지. 그래서 문제를 해석할 때 뭐야 이거? 사인스라는 거야? 코사인스라는 거야? 두 변의 길이 B라고? 100% 사인이구나. 요거는 나는 조금 강조하고 싶다. 따로 넘어간다. 됐고 봐. 두 각의 B라든지 두 변의 길이 B는 그냥 사인이라고 한 번 더 필기한 건데 내가 혼자 쓰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두 변이 B가 있으면 무조건 사인이라고 나는 말했는데 또 아들이 두 각의 B면 그것도 당연히 사인이지. 대응되는 변끼리 오늘 너가 문제 풀 때 그거 있거든? 그런 거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난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 두 각의 B에 대한 얘기는 그냥 사인이다. 확률은 99.9다. 100%라는 얘기다. 요건 한번 따로 인식해보고, 자, 너가 이 말하는 거를 혹시 모를까봐 여기 지금 건영이가 있다 생각하면 혹시 모를까봐 이게 무슨 말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사인 A와 2 라지 R분의 A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지? 맞지? 오케이. 요것과 요것이 같다라는 건 또라이고 대응되는 변의 길이랑 사인의 B가 일치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한 번만 할게. 길이와 사인 값이 B가 일치한다는 얘기는 B가. 오케이. 위의 필기는 그 뜻이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게 당연히 내가 가장 심플하게 잘 필기했다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 여기 내가 지금 보조선이 우리가 해야 될 보조선을 전부 다 나가면 확실하거든. 봐봐. 도형 문제를 대할 때 우리가 그려야 될 보조선이라는 게 원과 두 점에서 만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알지? 너무나 조한이 제일 잘하는 거. 아까 조한이 지금 6개 중 7개 중 6개 맞았지? 다 어쨌든 엄청 잘했거든. 난 3개 맞출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거 조한이 습관 들여져 있으니까 좀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뭔지 알지? 현동이 들었지? 내가 모든 도형 대할 때 의무보조선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접선이 있을 때 이렇게 하고 하나수선 하나 더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이 상황이면 두 개 합동인 것까지 이용을 반드시 해야 된다 했고, 실제로 얘가 듀리라고 한 거는 현동이는 한 10번 들었고 나머지는 한 30번 들었을 거다. 그리고 원과 원이 내접할 때는 중심과 중심만 이으면 망하고 끝까지 접점까지 연장해서 이것과 이것의 관계로 푸는 거 뭐 1000% 1000% 무조건 맞다고 도형에서는 대충 이 말을 했고, 단지 공통수학 문제 풀 때 요 짓거리를 좀 중요하게 보는 게 가치가 있다. 내가 지금 또 오해하지 말고 이 각이 90도로 그림 그린 건 아니다. 어떤 비대칭 기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 기하가 있는데 요 흰색만 보면 여기서 뭘 하지 했을 때 내가 지금 뭘 강조하고 하는 거 누가 봐도 수선의 발들을 졸라 강조해놨거든. 수선의 발이라는 게 오늘 문제 풀 때는 진짜 킬러가 없어가지고 어차피 목요일날 보게 될 거고 오늘도 있을지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면.
수선의 발이라는 게 결국에 봐. 비 또는 넓이 또는 특수각일 때 이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나 표기를 했거든. 예를 들면 너무 잘 아는 거라고 좀 들어둬요. 여기가 만약에 45도라는 걸 문제 풀다가 발견했다 치자. 그럼 내가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마랑 1대1대 루트이란 비가 나온다 이거 그죠? 그럼 얘를 통해서 문제가 다시 진행이 될 거라는 게 이거고 이거 좀 와닿지 않으면 좀 참아도 풀다 보면 무조건 나온다. 발. 특수각 있을 때 수선을 발 내리는 거 진짜 너무 베스트다. 두 번째 이 비라는 건 너가 진짜 잘 아는 거니까 이런 거 너 애초에 잘 아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잠깐 할게 봐봐. 오늘 이거 4번인가 그 이거 있다 이거 막 이렇게 1대2인가 이런 거 그 문제 풀 때도 쓰이거든. 봐봐. 수선의 발이라는 게 요거 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 표현을 와닿게 좀 설명을 잘 못하겠다. 문제를 풀면 바로 와닿을 건데.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면 이게 확 와닿을 건데 설명을 잘 못하겠다는 이유가 있거든. 그 수선의 발을 언제 내리는데 그러면 도형을 존나 잘하는 친구한테는 상황에 맞는 판단이 다 된단 말이야. 근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다. 이거 분명히 도형 약한 사람들. 요걸 문제 풀다 얘기하자. 넓이는 되게 심플하다 그랬지. 넓이는 당연히 알 거잖아. 이런 비대칭이 있을 때 요런 거 구하려면 전체 넓이랑 이거랑 똑같다 해서 풀 때 넓이 있을 때 이제 수선의 발을 때리는 거는 약간 기출에 너무 많은 행동이 들어있고 요게 좀 설명이 잘 안 된다. 한계가 있다 한계가. 근데 오늘 문제 7개가 8개 풀다가 100% 나온다. 100% 나오거든. 수선의 발은 그러면 만약에 승원이가 다른 장점이 있는데 도형이 좀 약하면 이렇게 안 된다. C가 잘 안 풀어지면 한번 내려보자. 아 진짜 좋다. 뭔가 잘 안 풀어진다 내려본다. 아유 훌륭하다. 그래서 요거는 나는 좀 공통사에 좀 강조하고 싶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너무 잘 아는 거니까 요것만 한번 좀 강조하자. 다른 보조서는요 없습니다. 없고요.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페이지인데 내가 지금 이걸 딱 보면 조합만 이게 습관이 잘 돼 있어. 한이는 이게 습관이 되어 있다고. 나머지는 보니까 습관이 안 돼 있고. 얘들아 봐. 공통에서 14번에 4번 나왔고 15번 1번 나왔다. 얘가 수능에서. 지금까지 그랬거든. 사이코 지금 다 14번이었다. 그걸 보면 다 똑같은 게 풀이법이 뭐야 라고 하면 패턴화된 행동이 왼쪽의 행동들인데 그 행동들을 반복하면 끝난다라는 게 너무 심플한 페이지면 이걸 좀 설명을 하고 이런 거지. 주어진 것 통해서 각을 체크해. 그러면 코사인 제를 써야 돼? 그럼 코사인 제를 써. 쓰고 나서 뭐 처음부터 그 결과가 주어져 있다라고 행동하는 거야. 예를 들면 너가 오늘 푼 것 중에 2문제만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 그 중에 요 문제 있다. 이거 내가 아는 문제. 왜냐면 교육청 문제도 진짜 많이 틀렸거든. 이 문제 내가 풀다 보면 요렇게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죠? 웃긴 거 잠깐만 나중에 풀자. 어쨌든 이 문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이 각이 주어져 있단 말이다. 맞지? 그 말은 이 각이 주어져 있단 말이거든. 미안하다. 한 번만 대충 풀고 다시 풀게. 평행사변형은 평행에 올인하라는 얘기거든. 평행에 올인하라는 얘기라는 건 각에 올인하라는 얘기야. 각 체크에 올인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봐. 지금 조한이 이거 맞았다니까. 너무 잘했다니까. 이 각하고 뭐랑 똑같아라고 이걸 같다고 무조건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거든. 평행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체크하는데 문제 이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못 쓰는 거야. 사인 쓰는 거지. 맞아. 내 기억이 맞으면 이것도 주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럼 사인 써갖고 얘를 찾아. 그냥 들어줘. 한 번만 들어줘. 그러면 이 숫자를 네가 현우가 딱 적는단 말이야. 자 이제 하자. 처음부터 이 숫자가 나와 있었다라고 리딩하면서 문제 풀라는 얘기거든. 참고로 이 문제는 4번, 5번 과정에 거쳐야 돼. 어떤 행동을 해. 그게 4등급, 3등급도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하자. 행동을 해서 도출된 결과는 맨 처음부터 주어져 있다 하고 해석을 한다고. 그럼 다시 뭐가 돼? 다시 처음부터 패턴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그걸 예를 든다는 게 여기가 45도로 나온단 말이다. 사인버칙 쓰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부터 이게 다 주어져 있었어. 그러면 여기가 45도라 주어져 있으면 여기 45도라 쓸 거야 안 쓸 거야? 무조건 쓸 거란 말이지. 그럼 다시 처음부터 문제를 시작한다고. 얘가 다 주어져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지금 수선의 발이라고 나와 있듯이. 그러면 여기 그 45도라 주어져 있으면 여기도 45도라고 네가 무조건 써라는 얘기거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한다고. 근데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인가 뭐 나발인가 길 이쪽은 뭐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되는 데가 다 패턴이다. 패턴.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했을 때 봐. 내 맘대로 할게. 길이 각이니까 코사인 제를 써도 되고. 맞나? 다시 한 번 더 사인버칙 써가지고 이 각 표현해서 이걸 사인으로 쳐도 되고. 그거는 이런 행동들의 이 선택지거든. 선택지. 어쨌든 얘가 나와.
그럼 다시 얘도 원래부터 주어져 있었다고? 그럼 평행사람 얘도 원래부터 주어져 있었네? 그럼 1대2 대 루트니까 이것도 다 적어라고. 그럼 걔네들 처음부터 다 주어져 있었다고 끝나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행동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개인적으로 어차피 수능 14번이랑 공론은 15번이 아니었다 하잖아. 결국은 뭐냐면 시간을 얼마나 세이빙하면 3반에 끝내느냐거든. 1등급 나온 친구가 14번 틀리는 건 아니,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이 패턴들의 행동들이 하고 적어라고 현동이 무조건 잘 들었지만 내 무조건 문제 풀 때 뭐라 돼? 뭐 딱 하고 나면 적어라 그지? 응? 얘가 C다였고 여기 숫자가 나오면 3 이렇게 적어라 했거든. 도출된 경과를 다 적자.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처음부터 걔네들은 다 주어져 있었다. 그러면 3등급 닦아내서 풀 수 있는 상황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거든. 해야 될 행동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그걸로 풀어진다라는 풀이법인데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맞다고 생각한다. 도형 문제 대할 때 모든 도형 다 똑같다. 그래서 행동 후 그 결과가 맨 처음부터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도형이. 선생님 느낌 왔으면 좋겠고 이게 결국 이런 거야. 선생님 이런 거 다 쓰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지. 근데 기출에서 이것 외의 상황을 내가 어떤 것들이 나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중성 정리 이런 거 나왔어. 근데 안 써도 풀어져. 근데 상위권 애들은 알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니까 파푸스 정리 배우니까 논술을 써도 상관없단 말이야. 그럼 중성 정리는 문제 풀 때 비대칭 삼각형이 나왔는데 맞지? 좀 그냥 한 번만 들어도 이런 기하가 있는 거야. 들어줘. 이런 기하가 있는 거야. 이런 기하. 이렇게 있는 거야. 이 생긴 게. 아 이거 중성 정리네. 왜? 중선 정리 쓰면 빠르다는 얘기지. 빠르다는 얘기지. 중선 정리가 이거 알지? 한 번만 적어보자. 그래서 간다. 요거 C라고 하자. 요거 D라고 하자. 좀 D이 되겠지. 이런 상황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얼마? C제곱 더하기 D제곱의 2배라는 걸 쓰면 빨리 풀어진다는 것도 인정. 그거 안 쓴다고 안 풀어지는 게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각이등분선은 너무나 잘 아니까 맞지? 각이등분선은 이것 때 이것이 이것 때 이것으로 풀 때도 있고 인마 넓이 AB 사인 세타 AB 사인 세타 AB 전체 세타 이런 식으로 풀 때도 있고 다양하지만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필기하면서 내가 잘못 필기한 것 같다. 어쨌든 파이 말 세타랑 관계 이런 것들은 삼각함수니까 안 들어가고 원 관련된 거는 리미트 무한대로 많거든. 근데 내가 그냥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치는 건 다시 설명해. 우리가 치는 건 뭐? 수능이야. 교육청이 아니야. 교육청 96점 받을 필요 없어. 6평을 92점 받으면 우리 대박인 거야. 근데 교육청에서 이거 많이 나오니까 원이 있는데 두 개 평행한 게 있고 그럼 얘가 뒷면 사다리 꼴 되는 거 너가 알지? 김성현 알아볼라. 자 말이 너무 빨리 했지. 시간을 타이트하게 하고 싶어 그런 거다. 원이 있는데 아무거나 평행하게 두 개를 꺼. 그럼 얘가 무조건 뒷면 사다리 꼴 되는 걸 알면 빨리 풀어지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되면 교육청 기출 문제가 있단 말이야. 맞고 수능 기출 없으면 DT로 내가 넣을 거다. 분명히 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이런 거 알겠나 봐. 얘 두 개가 평행하면 그립 중 이상하도 참아도 여기서 하자. 자, 그립 중 이상 참아줘. 요렇게 슬라이스 하면 평행하다는 건 뭐야? 소중한 배수지. 아 미안하다. 소중한. 그러면 파이 말 소중한. 그럼 이 말은 다시 뭐야? 여기가 소중하면 여기도 소중해야 되지. 뭐 사람이야 된다 아이가. 아니 다 필요 없다. 그냥 평행하다라는 게 내가 지금 분명히 핵심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파생되고 원주각 중심에서 다 파생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방금 이거 무조건 이등급 삼각형이라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들 말하는 거야. 그리고 작도하는 문제들도 있는데 뭐 오늘 대타 뭐 이런 것들이야. 근데 개인적으로 기초 수학은 여기 있는 친구들이 좀 잘 됐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그 행동 이상하진 않을 거거든. 자 이게 14번 끝이야. 야 개인적으로 14번만 맞춰도 아니고 14번을 6분에서 5만에 맞추면 수능은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 맞거든. 그래서 요거 영상을 한 번만 들어봐. 한 번만 들으면서 예를 들면 내가 김성현이야. 도형이 약해 정말 강하진 않아. 그러면 쌤이 말한 대로 한번 정리해 두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트에 노트란 건 없다 치고 아니면 뭐 핸드폰 메모장에 시드라 네가 다 기억할 거 적어두든지 알아서 하세요. 풀어보자. 자 문제를 대신에 1번, 2번은 전부 다 되게 깔끔하게 잘 풀더라고. 이유가 뭐겠노? 그 내신 대비에 다 봤거든. 내가 알거든. 근데 그냥 모든 문제를 좀 다 푸는 느낌으로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1번 한번 보자. 1번 치다 봐봐.
자, 그림은 못 그려도 이해를 해주고 조화는 봐봐. 거의 다 맞았는데도 내가 지금 화면 조화기 봐줄 거야. 그림 이렇게 생겼어. 자, 평가하고 그림 답네. 여기 4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여기가 알파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알파네. 그치? 그리고 여기가 5란다. 자, 이거 가지고 반드시 끊는 분성 말도 안 되고 원이 없으니까 그건 아예 없고 두 번째 반드시 체크해야 될 값도 없다. 왜? 맞지? 우주 중심하는 거 평행도 없고 그치? 나는 그거 두 개만 강조한다 이거. 원, 평행 끝. 자, 동충외곽 이런 거는 뭐 이럴 때 각이 있을 때 식을 뭐 쓰는 거고 넘어간다. 빨리 하자. 자, 이거 나이제의 문제. 자, 오케이. 요 값이 주어져 있어. 8분의 1이라고. 그럼 첫 번째 행동은 이제 선택지가 있는 거야. 코사인 알파가 8분의 1이라고 하면 나는 이건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이렇게 풀거든. 나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한다. 8, 1, 루트 48 이렇게 적어놔 풀가. 이 마음대로 하시고. 이 상태에서 첫 번째 행동이 뭐야 했을 때 썸바디는 코사인 J를 써서 얘를 찾는 게 어떤 학생이 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코사인 J를 안 쓰고 이등변 삼각형이 있으니까 4 써가지고 수선의 관리라고 해가지고 2분의 1이다. 어차피 이것도 잘 알지만 형도가 짚어봐. 잠오밀라고 이등변 삼각형 기하를 이제 수능 시험에서 또는 논술 시험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하 1등 이등변이다 이거 그죠? 수선의 관리에서 푸는 게 쉽지 코사인 J를 쓰는 그 바보 같은 거 없겠지. 그래서 코사인 J나 형 잘 듣고 있다. 코사인 J라 사인 법칙은 비대칭 삼각형이 때 쓰는 거야. 이등변일 때는 안 쓰는 거라고. 그래서 2분의 1거 딱 발견하면 여기에 1이라고 딱 쓰지. 자, 이제 이런 거네. 자, 나는 김성현인데 김성현이는 코사인 J가 아니고 이등변 삼각형 통해서 1이라고 먼저 썼어. 됐니? 그랬다 치자. 그러면 김성현이 이렇게 쓰게 되겠네. 여기가 4고 여기가 4라고 처음부터 주어져 있다고 쓰겠네. 그렇지? 그 상태에서 김성현이가 이 말을 물어봤더니 이 말을 물어봤더니 이쪽 삼각형을 가라고 하는 것 정도까지는 난 기억을 하고 있거든. 그럼 김성현이 뭘 할래? 아 맞네. 처음부터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J를 다시 써갖고 얘를 찾겠네. 됐니? 그러면 걔를 적어. 그럼 원래부터 주어져 있었던 거야. 걔가 한 명만 도와줘. 계산 복잡한 건데 다 해줄게 내가. 고맙다. 원래부터 주어져 있었네. 근데 문제에서 어디로 가래? 몰라. 그거 안 중요해.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뭐 할 수 있어? 얘도 주어져 있고 얘도 주어져 있지? 얘는 직접적으로 계산할 때 수선의 발 내려서 계산을 하면 여기가 지금 얼마야? 3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다. 16에다 루트 7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여기도 3이 되네 라고 적는 사람은 얘가 처음부터 주어져 있었다라고 해석이 된 사람이고 또 어떤 변태 같은 놈은 이거 쓸데없이 구하 이건 좀 안 구하겠지. 왜냐면 이 삼각형 이쪽에서 대해서 안 하니까. 너가 지금 이거 봐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개념으로 사인 코사인 법칙 풀고 있디. 이게 마지막 기회다. 다음부터 모의고사를 치거나 시험 수업 시간하는 건 그냥 내가 푼다. 기술적인 요소 기억해야 될 거 말하면서. 그러면 이쪽 기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 됐니? 그럼 이렇게도 말해보자. 선생님 처음부터 이 각이 주어져 있었네요. 졸라리 맞는 말이지. 그럼 처음부터 주어져 있어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잖아. 봐. 이게 알파니까 이건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사인 값은 똑같고 코사인 값은 주어가 반대란 말이지. 그럼 사인 값 똑같으니까 눈가리가 크게 뜨면 얘는 원래부터 있었고 얘도 원래부터 있었으면 그럼 뭐 사인 법칙 써도 되네? 뭐 사인 법칙 써서 얘를 찾아. 됐니? 그리고 다시 코사인 J를 써서 이걸 되네?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의 행동을 쭉쭉쭉 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행동하고 적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승원이한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행동하고 적으라 새끼야. 그래야지 다음 행동이 보인다 이런 느낌이고. 피타고라스라는 거는 이런 거야. 평가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식 중에 하나가 피타고라스야. 피타고라스. 뭔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수선의 발이라는 게 행동했을 때 참 여러 가지 풀이 중에 막 다양한 풀이로 해석되는 거. 이것도 수선의 발에서 풀어도 솔직히 괜찮지, 그죠? 왜? 요 알파가 있으니까 얘가 7이면 이 길이 다 나오지. 그러면 다시 3에서 빼면 이 길이도 나오고 아다리가 쭉쭉 돌아가는데 이 문제를 네가 맞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자, 행동들의 패턴의 반복 한번 해본 거라고 느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더 잘 알겠지만 나는 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거 옛날에 내신 대비할 때 아마 3번, 4번 이렇게 풀어봤을 거다. 자일 스토리인가 이런 것도 다 있고 마더 탕에도 있고 너기 추리가 나발이가 이런 것도 다 있을 거다. 나는 모르지만 자, 그림 딱 보면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 자 이렇게 뭐 이렇게 뭐지 이렇게 자 출발을 이런 말로 나는 할 거다. 이 문제 출발은 이 사인이고 확률은 그냥 안 써도 무조건 쓴다. 한 번 쓸 수도 있고 두 번 쓸 수도 있고
외접원이 있으니까 사인이다. 근데 여기가 알파라고 돼 있다. 여기가 베타라고 돼 있다. 그럼 원주가 중심과 체크한다? 절대 아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야 할 때 쌤이 말하는 것들을 계속 들어오면 한 번도 빠짐없이 변함없이 똑같은 말만 하게 되거든. 나는 중심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지 원주가 중심을 쓰는 거다. 중심에 대한 언급, 다시 말하면 여기가 O다 이런 말이 없으면 굳이 이런 걸 끌 이유가 아직은 없는 건데, 얘는 지금 보면 O하고 있으니까 이 점의 좌표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 이 행동을 강요하는 거다. 강요했다. 강요하고 나면 당연하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서 수선에 빨리는 어떤 행동들이 약간 강요되는 느낌이다. 물론 그림상 이등변 삼각형을 안 쓰는 걸 봐도 당연히 일치하게 되네. 그랬을 때 자 여기가 2알파니까 알파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데, 문제를 읽어봤을 때 풀이 법을 기억한다는 논리보다 첫 번째 봐봐. 이 문제 첫 번째 조건 보면서 얘를 뭐라고 인식해야 되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사인의 B, 오케이. 길이 B, 외접원의 B, 확률은 1000%, 1000%. 또는 다시 말할게. 각의 B, 사인의 B, 두 변의 길이 B, 사인 법칙이라고. 자 다시 내가 아까 분명히 말했다. 그럼 얘는 네가 풀어봐서 기억난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 풀 때랑 똑같이 말할 거다. 두 개에 대한 B는 그냥 사인이다. 두 번째, 사인의 B는 대응되는 하나의 삼각형이면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너 똑똑하니까 똑똑하다는 정도는 적당히 하나의 기하를 이루고 있으면 대응되는 변의 길이 B를 얘기하는 게 자명하고, 됐니? 다른 기하를 이루고 있어. 다른 기하를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림 쓰레기로 그린 이유가 있어. 그럼 뭐 말하는 거야? 당연한 거야. 각 기하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비를 얘기하는 게 1000% 1000%라고. 그러면 내가 방금 말한 거 상현이가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고 다시 되짚어 보는 거야. 맞네. 그러면 하나의 삼각형이면 대응되는 변은 길이 B. 하나의 삼각형이 아니면 각각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비를 얘기하는 거라고. 땡큐. 그래서 얘가 알파니까 요마 큰 새끼, 작은 새끼라고 하자. 그럼 큰 새끼랑 작은 새끼의 길이 B가 2대 1이란 얘기야. 이제 3이에요. 왜? 3이요. 아 씨발. 아 놀래라. 아 저거 놀래네. 오케이 땡큐. 그러면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지금 2대 3 뭐라고? 뭔 소리야?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응? 뭔 소리야? 한 번만 적어볼게. 여기를 내가 x라 적으면 한 번만 해보자. 너 간만에 하니까 사인 알파라는 게 2r분의 x 되고, 사인 베타라는 게 sorry 3r분의 x이 되네. 맞네. 반대네. sorry. 오케이. 땡큐. 그러니까 이 새끼가 매달 3개이, 요 새끼가 4개이 되겠네. 괜찮나? 요런 구성이네가 된 거고, 그 다음 조건 보니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건 작도라는 얘기인데 적어도 수능 특강은 모르겠고 평가원에 나왔던 작도라는 거는 작도 개념이 아니고 문제에서 하라는 행동을 하면 그 각이 뭔지 알 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게 알파 베타 베타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정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말고 해석 방법이 없고, 무조건 공식 쓰면 풀어지는 사각형 비율이 있단 말이야. 평가원은 그 공식 쓰면 이건 망할 거다. 100% 틀린다. 그래서 비조건 문제 풀이할 때 공식을 생각하는 순간 니는 그 문제를 잘못 풀게 된다고 내가 손가락 갖다 다 건다. 평가원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뭐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요식이 알파 베타 나이밖에 없는 거니까 얘 말하는 게 자명하다라는 거고,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맞네. 미안해. 여기에 1이야 주어져 있네. 그러면 포름 사인 J 있어서 문제를 끝내는 건데, 자 요런 구조가 이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패턴화된 문제 중에 개념 보기에는 최고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잠깐 보는데, 이 세 번째 문제가 교육청인지 사관학교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문제는 5번, 6번이다 참고로.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를 잠깐 보자. 이게 21번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고 내가 아까 문제 읽긴 읽었다. 평행하네. 자 기하 좀 봐도 그리고 아까 조한이 이거 아까 푸는 거 보니까 시커멓게 싸고 결국 멋있게 풀었더라. 자 내가 한번 풀어보자. 같이 출발. 문제에서 뭘 했냐면 AB가 2래. 자 여기가 2란다 됐고, 아드사람 봐도 평행하대. 평행하면 거기에 올인해야 돼. 진짜야. 그래서 내가 엔간하면 평행하면 항상 100%라고 말할 정도로 강조하잖아.
방향이 같다.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같다고 체크하든지 아니면 다른 체크하는 사람 약간 변태인데 뭐 이거랑 이거랑 같다 체크하는 사람 잘 없을 것 같은데 나 모르겠다. 알아서 하시고. 그럼 내가 방금 녹색 체크를 안 하면 니는 이 문제 푸다가 말릴 거다. 확실하게. 그 다음 여기가 1대1에 AC 대 인정 BD가 1대1. 그러면 현동이가 요거 K라고 안 눌리었고 이 K를 안 눌리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네 라고 하면 뭐 어떤 문제로 풀어갈까 했을 때 솔까 말까 솔직히 않고 말할까? 이게 막 이렇게 수선을 발견이면 졸라 문제가 안 나오실 건데 넌 그런 거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가볼게. 봐봐. 또 오해지가 있는데 얘랑 얘랑 같으면 내가 항상 요 느낌이다 얘가 그죠? 당연하 얘가 주어져 있으니 얘도 주어져 있다 이거 굉장히 가치 있거든. 근데 뭐 어쨌든 얘도 주어져 있다 이런 느낌의 행동이다. 자 그 다음 볼게. 뒤뒤 넘어가고 1대 3이 난다. 다시 가자. 이 길이가 실제로 3분의 1이랑 3분의 2고 그럼 여기가 1대 2 맞나? 1대 3이네. 잠시만 맞는 거 같은데. 잠시 다시 2에서 4분의 1, 2분의 1이네. 미친놈. 그러면 얼마지?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네. 이거 수선의 발이니까 뭐 당연히 중요할 거고. 자 넓이 있을 수도 있고. 자 끝났다. 이제 첫 번째 조건 마지막 조건 읽자마자 이 문제는 집에 계신 엄마 걸고 사이버치 문제가 된 거고 외접을 해야 되는 거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외접은 A, B, C에 했어. 자 기호 한 번만 쓸게. A, B, C 되면 기억 안 난다. 그냥 봐라. 삼각형 A, B, C랑 그 다음에 삼각형 A, B, D 삼각형 A, B, D. 그럼 D가 어디 있지? D가 전망이겠지? 오케이 그냥 끝.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엄마 걸고 사이버 칙스라 했거든. 됐지? 그럼 요만은 좀 좁게난 거니까 아마 스몰알이겠지. 아니네. 스몰알 맞네. 라지알. 사이버 칙스라는 건 확정적이고 마지막 조건이 이런 조건이 있다. 그죠? 4 곱하기 랄 제곱 스몰 랄 제곱 스몰 제곱에 사인 CAB가 어디야? CAB. 그럴 줄 알았다. 이마 알파 두자. 이렇게 알파 돼 있고 얘의 제곱이 51이라는 걸 통해서 문제를 풀라고 했거든. 그렇지? 그리고 물어본 게 AC의 제곱, AC 어디 있노? K 제곱, 됐지? 이 문제는 난 김성현이다 이제부터. 자, 몸에 이제 습관됐다 하자. 일단 사인복치 맞고 행동하고 주어진 거라고 문제를 듣기 푸는 게 습관이 됐다 그러면 첫 번째 행동이 엄마 보고 사인법칙이야. 자, 수선의 발을 안 내렸다 하자. 내리면 좋지 진짜 닮은 거 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자, 요 상태에서 김성의 첫 번째 행동 사인법칙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지? 한마디로 말하면 사인 서종한분의 K하고 배수지분의 이걸로 할까? 아니면 바로 이 기준으로 할까? 여기 지금 내가 알파라 두면 여기 알파고 여기 파이 마이너스 알파야. 김성이 고민했다 치자. 사람이 그럴 수 있거든. 그런데 여기를 보면 고민의 여지가 없어져 보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어떤 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라고 하라는 건 결국은 뭐야? 사인 법칙은 2등급, 1등급 다 확인했는데 사인 법칙이라는 건 참고로 말한다. 행동을 해야지 발견되는 거거든. 네가 IQ가 151이면 다시 말하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될 건데 여기 그런 사람 없단 말이야. 윤소도랑 140 될라나? 어쨌든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인 법칙 행동을 해봐야 알아. 근데 행동을 해봐야 한다는 건 선택을 하라는 얘기거든. 사인 법칙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쓸까. 근데 여기에 압도적인 이유가 있네. 그럼 1000% 마법에서는 뭐 쓴다? 사인 A분의 얘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분의 얘 말하는 거야. 알아듣나? 그러니까 이 문제는 행동을 이제 약간 강요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자. 시작. 사인 알파분의 한번 적어보자. 사인 알파분의 내가 지금 BC 길이가 솔직히 XY라 두고 싶은데 그냥 BC라 쓸게요. BC를 하라는 얘기네. 괜찮나? 그 새끼가 얼마야? 라지 R이다 이거 그죠? 인정 땡큐. 그 다음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거다 그죠? 그것분의 AD 돼 그죠? 오케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또 사인 알파니까 AD라 쓰면 되겠네. 걔가 이 안 썼다 이 스몰하라는 얘기다 그죠? 3초만 ABC가 스몰하리네 미친놈아. 다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소중하게 할 때 내가 신뢰하지 말고 빨리 말해달라는 거다. 그치? 그럼 그 다음 뭐 하겠노? 저거 쳐놓겠네. 사인 알파 좀 날라가겠네. 그 다음에 2도 날라가겠네. 4분의 1이니까 역수 되면 맞지?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구조가 될 것 같냐면 솔직히 잘 모르겠다. 알겠다. 거의 확실할 것 같다. 인정. 자 시작. AD 제곱 마이너스 BC 제곱 4 진짜 뭐 확실하다. 자 얘가 될 것 같네. 자 이렇게 됐단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런 생각인 거지. 사인 법칙이라는 게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어도
행동을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뭔가 도출이 되는구나. 그럼 처음부터 얘가 주어져 있었어. 그러면 이제 저 식이 처음부터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풀라는 얘기가 아닐까. AD가 어디 있어? AD, 오케이. 자 여기 적어보자. 여기가 X였어. 교육청 문제니까 좀 더럽다 그죠? 인정. 얘가 Y였어. 근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있다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51이라고 있단 말이다.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할 거야 했을 때 코사인 J라는 생각이 자연스럽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닮음을 이용한다는 사람이 자연스럽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까라고 하면 코사인 J가 더 많을 것 같다. 이유를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만. 조한이 이걸 맞았어. 그 얼마나 조한이 잘했니? 이 삼각형을 봤대. 자, 기하가 두 개 있을 땐 한쪽 입장에서 정리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니? 네가 IQ 151이 같이 다 보여? 말도 안 돼. 왼쪽 입장, 다시 말하면 인마 입장에서 집중하고 다시 인마 입장에서 집중해서 각각 풀어가는 거야. 왼쪽 입장에서 바라보면 Y를 표현하고 싶은데 서종 Y라고 나와 있고 완전히 나와 있고 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또는 표현된 각 또는 문제의 핵심인 각 이렇게 말할까? 코사인 J를 쓰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자, 교육청이니까 안정적이진 않다. 두 번째, 이 삼각형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역시 주어져 있다, 표현되어 있다, 똑같다. 코사인 J를 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 쌤 생각에는 그냥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봐. 이 문제가 아쉬운 요소가 딱 하나 있거든. 그러면 뭐가 아쉽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난 이렇게 말할 거야. 선생님 코사인 알파 없는데요. 알아. 인정. 하지만 네가 수선의 발이라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코사인 알파는 이 K분의 1이라고 K로 표현되어 있어. 이 느낌이 약간 건국대 논술 문제 1-2 같이 찌리찌리해 그냥 논술 같아. 그러니까 어렵다는 뜻이 아니야. 그냥 서술하라는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K 딱 쓰는 순간 사실은 김성애가 뭐 코사인 알파가 K가 하나 식이 되네 라고 인식할 수 있던 게 여기에 표현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지. 인정. 그러면 자 정리해볼게. K 관한식 주어져 있다. Y는 당연히 엄마 아빠 할아버지 걸고 코사인 J다. 그럼 코사인 J 붙였어? 코사인 J 붙였었다? 잡아넣으면 여기 뭐 K만 남는다. 확률은 1000% 1000%. 자 하나 물어볼게. 좋아. 이렇게 풀었는데 어디 갔노? 베스트. 자, 두 번째 풀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푸는 거 좋다 생각한다. 자, 현동이만 Q에 딱 내놨잖아. 어쨌든 오늘부터 여기 사실 아까 내가 이거 태원이라 적어놨다가 소지형을 태원 당할까봐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논술은 나 무조건 자른다. 겪어보면 안다. 근데 논수업을 소지형이 저거 안 하고 잘릴 것 같아가지고 태원이란 말은 못 쓰겠고 수선의 발이 내려져 있을 때 쌤이 이게 지금 닮음이라는 걸 시작하자마자 5분 전에 얘기를 했단 말이다. 평행하니까. 그러면 내가 요 행동만 딱 해도 안정적인 풀이가 된다는 것도 좀 납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행동은 강요하는 행동은 알지만 행동했을 때 굉장히 좋다. 왜? 갑시다. 얘가 얼마 되지? 1 되지. 사랑해요 미키스. 자, 요마 B땅 골아서 쓰든지 어쨌든 얘도 K로 표현되지. 그 두 배가 얘지. 맞지요? 자, 그럼 평가원에서 다시 말하는 공식 중에 가장 사랑하는 공식이 피타고라스다. 논술도 마찬가지. 그냥 삥땅 고라스 써가지고 찾는 거야. 그치? 괜찮지? 그러면 평행하다는 말이 결국에 닮음으로 가게 된다는 건 와닿지 않아도 내 말은 정말 맞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 문제는 평행하니까 닮은 문제네? 잘하는 친구다. 잘하는 친구. 괜찮지? 자, 요거는 자 문제가 자 지금서 말한다. 아름답진 않다. 교육청 21번, 22번 참 더럽다. 근데 연습하기 참 좋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할게. 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행동을 했을 때 알게 돼요.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사인 같은데 해보자. 해보니까 알겠네. 이런 느낌이거든. 3번은 이런 느낌이고 5번 한번 가보자. 자, 왜 그러냐면 5번이 거기에 업그레이드 같거든. 5번은 내가 아는 문제야. 참고로. 그래서 아까 이미 설명이 좀 됐는데 내가 문제 풀이를 하려고 지금 수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진짜 한번 다시 풀고 싶어. 그리고 자 개인적으로 문제 난이도는 있는데 좀 잘 만들어진 문제가 아닌가 싶어. 그래서 내가 엔간한 교육청 문제 머릿속에 잘 안 남아도는데 얘는 딱 그날 이게 거기서 치면 아씨 졸라 좋은데 진짜 잘 만들었다 생각이 좀 들었거든. 자 문제 한번 보자. 자 출발 평행사변형이래. 그러면
자, 요 체크를 딱 하는 거야. 벡터처럼. 이걸 체크하면 보통 야, 내 스타일에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말해볼까? 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연장해서 한 번만 봐봐. 지금 연장을 이렇게 딱 해. 연장을 딱 한다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난 이런 식으로 해. 그러면 더 잘 보여. 더 잘 보이거든. 뭐 누가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거랑 뭐랑 같은지 알겠지? 그래서 얘랑 같다라는 거 정확하게 더 잘 보여. 이런 체크를 하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런 느낌이야. 선생님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잘못 말했다. 나도 그 이런 느낌이야. 평행을 생각보다 무시하는 사람이 많기도 하고 거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음에도 거기에 대한 집중을 안 하는 친구들이 고3들 중에 너무 많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평행 계속 일하는 거거든. 이렇게 인정. 그래서 여기랑 동의각은 잘 보이니까 그죠? 동의각은 잘 보이니까 동의각은 솔직히 잘 보인다 이거 그죠? 동의각은 잘 보이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고 아까 말했던 거지만 여기랑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잘 알지만 이렇게 인마랑 평행한데 이렇게 떠져 있다 얘기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요 행동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자 다시 이 그림만 딱 있을 때 잘 알아도 좀 봐줬으면 참 좋겠다. 필연적으로 쓰겠구나. 라면 좋다 생각하고 두 개는 온화전 닮음이다 그죠? 오케이. 얘는 대놓고 닮으면 말한 거고 거기에 용빈이 보고 있지 풀이 본다 생각하지 마라. 자 됐다. 왔다야. 심각하게 중요한 게 있네. 그럼 이 수선의 발을 통해서 넓이로 이용할 수도 있겠고 아까처럼 코사인을 쓸 수도 있고 어쨌든 수직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끝. 여기서 문제를 출발. 아깝고 말로 풀었지만 한 번만 다시 보자고. AFC. 자 요거 알파. 그럼 패턴 그대로 간다.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똑같은 값 주어져 있네. 땡큐. 그럼 얘는 당연히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근데 알파 값이 주어져 있어. 계산을 내가 하는 거 보면 아마 이제 그 성현이가 답답할 거야. 하지만 성현아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하지 말까? 아니 해주세요. 니씨 내 너무 무시한다.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한 번만 하자. 계산 좀 더러운 걸로 알고 있거든. 알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가 내가 알파를 쓰면 이딴 상태가 되네. 합시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 주어져 있는데 적어놨지? 벡터도 쓰고 두 번째 조건 보니까 BEC가 4래, EC가 10이래, EC가 10. 자, 요거 이렇게 적자. 얘는 원래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거 할 말이 없는 거 당연한 거거든. C가 딱 주어져 있네. 그럼 요것만 딱 나오면 B 나오면 졸라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써야 되냐면 CDE 오케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친구 할아버지가 사이버스래. 그럼 사이버스 쓰는데 입맛이 외져버리고 안젤림이 로루트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뭐다 시작 만약에 안 풀리면 다시 보면 된다.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라 했을 때 이 행동은 끝났다고 했고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사인 법칙을 쓰는데 사인의 분에 얘가 신호도이니까 얘가 주어져 있다를 할 거다 그죠? 그래서 막 성현이가 계산을 해도 된다고 나한테 분명히 말했다.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이거는 사인 그거랑 똑같기 때문에 왜? 아니 저 알림이 알파로 써놓으셨는데 오른쪽 위 그거 알파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이미 알파 쓰셨는데 또 알파 쓰셨어요. 흰색 알파. 알파가 있네. 알파가 아닌데 지나고 요거는 X인데? 그 얘기한 거가? 아이고 미안하다. 자 시작. 이것분의 이거 다시 말하면 10분의 3루트 10 요거 살짝 X 두고 보자. 오케이. X 4두고 오케이가 샴러도 2 여기 곱하면 얼마 되지 하면서 얼마 되지? 3루트 20? 음수 6루트 어떻게 알았지? 모르겠다. 자, 6루트 불러. 이렇게 인정. 화내지 말고. 그럼 다시 처음부터 주어져 있었네. 시가 다 있네. 그럼 코사인에 있어서 L을 찾을까? 어떤 사람? 또는 나는 내 스타일은 뭐냐면 이 문제가 어차피 어떤 식으로 닮은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얘를 찾고 싶은 게 훨씬 더 수학을 잘하는 친구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쌓인 거지. 리비 인정. 그럼 내가 이제 구라치는 거지. 이게 45도 나오는 거 내가 안다 그랬거든, 그죠? 지금부터는 구라. 그래서 45도 딱 찾고만 쉬니 말고 45도 바로 쓰지 말고
바로 셀이나 45도 정도 처음부터 이게 다 쳐주어져 있었다 라고 돌아가는 거야. 그럼 이 문제가 다시 코른 사인 제의 법칙을 쓰는 됐나? 근데 자 이제 조한 도와도 조한 여기에서 이거 찾았을 거야. 이거 코사인 제이 썼니? 안 보인다. 자, 코사인 제이는 나는 못하겠다. 2차 방정식이 존나 어렵거든. 코사인 제이 썼더니 얘가 조한 얼마 나오니? 2루트 막? 10. 오케이. 딱 조한. 이런 계산할 때 쌤은 계산을 하기가 싫으니까 그런 거는 내가 양해를 보여준 게 아니고 그냥 참아라 어쩔 수 없다. 왜 다음 내가 찾아간다. 찾자마자 여기 딱 주어져 있구나. 10이 딱 찍고 문제는 완전 끝났다 그죠? 1대 루트 5라고 나와 주어져 있네. 그러면 얘가 루트 2 곱해서 얘가 된다 그죠? 맞지? 그래서 2루트 5에다가 루트 2 곱하면 이래 되니? 예, 맞겠지? 그럼 이거 다 적는 거야. 그러면 미안한데 다 처음부터 이게 다 주어져 있었거든. 삼각형 인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커멘트 할 게 없는 거라. 왜냐면 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여기에 얼마나 나와 있노? 봐도 여기가 그렇지. 이렇게 3이나 나오니까 다시 말하면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봐라. 반대 말했다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개소리라 생각하는 게 처음부터 얘가 다 주어져 있었으면 어떻게 이거를 이게 안 보일 수가 있냐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 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닮음인데 숲을 보고 나무 보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1대 3이니까 이게 쇼츠에서 봤어. 쇼츠에서 1이 나왔지. 그럼 얘가 나오게 되지. 네. 삼각형이 전체 너비분의 이것분의 이거 안 되겠다 그죠? 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건데 난이도는 쌤 생각에는 1%가 되느냐 아니면 3%가 되느냐 그 차이가 있다 생각하고 내 기억이 맞다면 당시 A반 애들 많이 틀려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을 거야 아마 모의 끝났을 때. 자, 연습하기 참 좋은 문제라 생각되고 교육청 문제지만 쌤이 강조하는 사인 코사인 법칙을 대하는 자세에 이만한 문제가 잘 없다 라는 생각한다. 그 다음 6번 문제를 잠깐 다음 한 단계 업 시켜가지고 보면 자, 너도 이제 아는지 모르겠지만 첫 해 수능 22년도 첫 해 수능에 대수능 실제 맞지? 6월 9월이 중요하지 맞지? 3월 달보다 1000배 더 중요하지. 근데 그보다 1000배 더 중요한 건 대수능이지. 대수능 15번의 사인 코사인 법칙이 뭘로 나왔노? 빈칸으로 나왔거든. 그랬다가 다다음에 6평에 한번 빈칸 나왔다가 다음에 또 9번에 한번 빈칸 나왔거든. 그럼 내가 지금 말하는 게 그냥 돌아가겠냐면 네가 기출 보면 알겠지. 분명히 올해 나올 수 있겠지 빈칸이. 번호는 모르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찍는 걸 좋아하거든. 찍는 걸 좋아한다라는 게 맞을 때가 참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히 미적분 보면 15번이나 삼각 방정식일 것 같다. 올해는 그래야 된다 생각하고 그럼 14번에 빈칸 추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방금 말은 사기다. 방금 내 말이 맞다면 14번에 수투가 돼야 되거든. 그럼 다시 말할게. 20번에 빈칸 추론이 될 수 있는 거지. 주관식으로 딱딱딱 써야지 뭐 더해라 이런 말. 빈칸 추론 문제 한번 풀어본다. 자, 그림 봐봐. 그림 보면 요런 원이 하나 있어.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심과 야릇하게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럼 중심이 딱 나왔을 때 오주가 중심과 이런 체크할 수도 있는 거고 사라비아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참고로 이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문제다. 그리고 뭐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는 매우 중요하고 좋은 문제라는 얘기죠. 자, 김성현이 봐봐. 요거 풀 때 쌤이 빈칸으로 풀까 아니면 여기 지금 형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내가 1월달에 분명히 말했다. 1월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수능 문제, 중필러 문제는 다 논술에서 착안해온 문제라고. 그럼 너가 논술을 일부 아이들 듣게 되면 알게 된다. 내가 굴한지 아닌지. 자, 그래서 내가 DT를 5월달로 봐가 논술 문제 뚝 주면 이게 무조건 28번이야. 이런 걸 알게 되거든. 잘 봐. 수리 논술이면 이거를 뭐 빈칸이 아니라 쫙 서술하라고 나온단 말이다. 어떤 학교가? 서강대 학교가. 그럼 서강대가 사이코사이 나오냐고? 당연히 나오지. 그러면 자, 김성현 선택해봐. 빈칸으로 풀까 아니면 논술 서술하듯이 한번 해볼까? 빈칸. 이렇게 새끼. 왜? 아이씨. 자, 내가 맨날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빈칸으로 할게. 자, 문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얘가 이래. 그리고 그림 보이지만 이게 연장돼서 접하는 거 아니니까 비율이 보여서는 없다. 두 번째 문제 좀 읽어보자. 사라비아에서 여기가 뭐 된다고?
막 움직이는데 이거 알지? 내 움직인다거나 변할 때 또는 예를 들 때 체크하는 거 정말 움직이구나. 그 다음에 오케이 인정. A도 움직이구나. A도 움직이네. 이런 식이라 뭐 이런 거다 그죠? 출발 됐고 쭉쭉쭉 넘어갔을 때 BD가 최대가 되는데 알았어. 자, 요 말을 최대가 될 때 미분하세요 뭐 이런 거 됐고 방금 내가 미분하세요란 말 있잖아. 그 넘어가면 안 된디. 논술 기출이라. 그래서 부터 써갖고 미분하세요. 최대에다 쓰세요. 자, 그 빈칸추론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아니까 문제 읽고 조건 보고 하나씩 순서대로 가되 한 번 또 얘기할 거다. 모르겠으면 넘어가되 그 모르겠는 내용 박스 치고 체크해준다. 다시 안 풀어질 때 이거 보란 얘기고 알겠으면 설명 듣고 있지? 모든 빈칸 문제는 어떻게 푼다? 알겠으면 그 아는 게 바로 쓰이거든. 모두 다 읽는다 했잖아. 삼각형 ABD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A, B, D에서 사인 법칙에 의하면 어쨌든 사인 A분의 얘가 이하를 하겠지. 그런데 문제 이렇게 나와요. 사인 A분의 BD가 사인 A분의 사인 A를 앞으로 알파 쓸까? 알파분의 BD가 2 라지 R인데 문제 보니까 이게 스몰 R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이 스몰 R이야 쓴다 했더니 바로 밑으로 갔더니 아래 가는 식이라 했으니까 졸라리 맞네. 얘를 바보로 하나? 이런 거 출발. 두 번째 인정. 그 다음에 BD가 최대가 되려면 난 김성현이다. 문제 읽어보면 이런 거다 이거 그죠? 기하학적으로 좀 의미를 부여하면 그럴 필요 없는 것이야 수능에서는. 얘는 반지름이 스몰 R로 고정이야. 근데 중심도 고정이야. 근데 반지름 요 거리가 2라 했으니까 이 위에 이렇게 시작 뭐라고? 원이 처음 움직이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 반지름이 세개가 얼마나 했노? 1이라 했지 그죠? 아 사람은 비키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네. 여기에 일자리가 반지름 일자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이 있고 그 원 위에 실 달아놓고 맞지? 원이 처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문제에서 어쨌든 뭐라 했냐면 BD가 최대라는 얘기는 국어 영역이 한 4등급만 돼도 알겠다. 이 상황에서 BD가 제일 최대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자, 여기 움직여서 사라비아 돼서 여기가 이렇게 돼야지 X가 되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다음 문제 읽을 때 난이도가 아주 낮아질 거고 해석이 안 되면 뭐라고 해야 돼? 내용이 다 맞다라고 박스 치고 풀어야 되거든. 자, 그 다음 좀 읽어볼까? 자, 오케이. BD가 최대가 되려면 이는 제기를 접해야 된단다 말했다. 자, 접해야 된단다. 딱 그 말 읽자마자 그러니까 네가 몰라서 또 풀어지네? 출발한다. 봐봐. 그럼 여기 뭐 돼야 돼? 이게 듀티가 되는 거야. 그럼 너 문제 풀 때 이거 안 쓰면 너는 100% 틀린 거야. 100%. 그래서 접선이 생겼으니까 듀티가 됐고 그 다음 문제 봤더니 사인 A가 A5분의 1이므로 맞네. 여기 A O2답다. A O2분의 1 인정. 그럼 사인 A가 A O2분의 1이라고 한 거 이용하겠네. 근데 이해도 되네. 어떻게 땡기네. 다 좋다. 넘어가고 그때 이제 BD가 뭐랬냐면 오케이 BD 길이는 다시 BD 길이는 이때 BD 길이는 당연히 뭐라 쓰겠노? BD 길이 부탁 뭐분의 뭐라 썼을까? 여기 나와 있다. AO2분의 1 곱하기 2R이래. 이게 뭔 개소리지? 자, 다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맞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해된 사람들이 나는 많을 거라 생각한다. 왜? 결론은 이미 말해줬잖아. 뭘 말해줬냐면, 맞지? 자, 생각해보니까 원이 이렇게 있는데, 맞지? 우리가 A 어디 정하면 접해야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뭐까지 된 거야? 여기 2R 보면, 지름에다가 사인 곱한 거네? 그럼 지름이 된다는 건 뭔 소리야? A가 움직이는 A가 여기 있다는 얘기구나. 쩔레쉽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지름이 될 때가 동시에 접할 이 상황이 인마의 맥스구나. 근데 솔직하게 말을 하면 이 문제는 왜 내가 논술 얘기를 했냐면 풀이가 시작하자마자 모든 게 너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기 때문에 서술로 나오도 너무 좋다는 얘기지. 그래서 빈칸 추론은 다 논술 문제를 생각하면 되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길게 얘기 안 한다. 그래서 수능에서 빈칸은 다 논술 문제다. 끝. 됐고 그러면 알겠다. 결국엔 A가 혹시 찜찜한 사람 있다면 이런 얘기 하는 거지. A가 요쯤 있을 때도 나도 중심하고 이어가지고 요 접할 때 이때가 이마가 내장인데 실제 그것보다 당연히 똑같은 그림이라고 좀 뻥치자. 똑같은 그림이라고 뻥치자. 뭐가 A가 이렇게 이어서 요 중심 딱 지나갔고
맞지? 여기 쭉 이렇게 되는 사람. 얘랑 이었을 때 딱 중심을 지날 때가 인정. 사인 A라는 각은 이것분의 이걸로 정해지는데 이것분의 이걸로 정해지는데 이것분의 이걸로 정해지는데 거기에 비리는 뭐야? 이것 곱하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길이가 제일 길어질 때 얘도 제일 길어진다라는 게 A도 움직이니까 A를 잘 결정해봐 라는 얘기인데 몰라도 결과가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거 보고 소지영이가 똑똑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지름이라고 뭘 이겠냐는 거지. 됐나? 그러면 FOQ라고 어떻게 안 쓰겠냐는 거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직거리 하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각이 똑같으면 평행하니까 닮음인가요? 딱 내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평행하단 말에 리버스 반대말이 뭐야?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같으면 두 개 평행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닮음인가? 뭐 그런 생각들은 딱 좋은 거지. 너무 훌륭한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 좀 막상 다시 풀어보기 좀 쉽긴 쉽다. 자, 넘어가고 그때 비리가 최대이다. 이때 AO2의 최소값은 나를. 자, AO2가 어딘지 보면 자, AO2 여기가 O2야. 알겠다. AO2의 최소값은 이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봐줘. R에서 얘가 잠시만 이 기분 안 좋다. 다시 할게. AO2의 최소값은 나다. 오케이 인정. AO2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니까 아까 이 길이가 얼마였노? 요쪽 깨난 이마가 1이었고 그 다음에 요만은 랄이었다. 이거 랄 맞지? 예. 맞지? 그럼 랄이었다. 그럼 AO2는 일직선 위에 있을 텐데 AO2의 최소값을 R로 표현하라는 거 맞지? 예. 3초만 기다려도 맞고 잠시만 기다려도 얘 얼마 나오니? R 빼기? 아닌데 이게 얼마야? R 빼기 2요. R 빼기 2 맞나? 예. 맞다 이거다 이거다 중심. R 빼기 2는 손으로 R 빼고 다 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이 상황이 마지막 좀 보자. 자 여기 R 빼기 2 여기 1 괜찮지? 요각에 대한 거는 sin A라는 표현이 아까 R로 표현된 상태고 마지막 질문 한번 볼까? 마지막 질문이 513 요만해. 그러면 이제 코롱사인 제곱치기다. 그죠? 코롱사인 제곱치기. 그냥 굳이 표현하자면 이 기하는 봐봐. 얘 더하기 얘가 동충외가. 그러니까 이마가 2분의 파이 플러스 A다. 그리고 여기는 1이라 주어져 있고 얘는 2라고 주어져 있어. 근데 사실 그건 못 봐도 된다. 왜 못 봐도 되냐면 여기 1이라 주어져 있고 2라고 주어져 있는데 1 물어봤는데 어떻게 이 각을 또는 코사인 제이라는 생각이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겠냐. 그 말도 안 되지. 마지막은 매우 쉽다. 그래서 사인 제 이거 두 개 더한 게 얘니까 결국엔 1하고 2하고 코사인 얘를 통해서 코사인 제이를 이렇게 쓰라는 얘기다. 그죠? 괜찮니? 예. 문제가 요것도 92점과 88점의 기준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6번도 리뷰하면서 네가 뭔가 느낄 게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7번 잠깐 보면 2025년도 대수능 14번인가 14번이었을 거야. 내가 아까 주한이가 이걸 푸는 걸 갖고 보면서 잘하는구나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14, 이 7번 문제 보면서도 한 번만 계산해보자. 한 번만. 그리고 봐봐. 도형을 연습한다라는 게 지금은 이제 난 좀 너한테 그래도 내 만난 지 좀 됐으니까 뭘 바라냐면 쌤이 하라는 행동들이 진짜 미치겠네. 내가 하라는 행동들에 좀 연습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마음대로 푸는 것들 말고 네 마음대로 푸는 것들이 좋을 때도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좀 뭔가 정립, 그러니까 뭔가 상황에 대해서 정형화시키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거든. 도형이 약해져 버리면 점수가 계속 흔들리고 시험 칠 때마다 불안하지. 자 그림 봐봐. 이런 상태야. 그리고 요렇게 그림 이상하다 그죠? 약간 교육청스러운데 실제 대수능 문제지 이게. 그게 좀 이상해. 기분이 더럽지. 거기에다가 요렇게 이어져 있고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림이 좀 복잡하네. 그래서 이제 내가 2회독 할 때쯤이라고 하자. 그림이 복잡하면 문제는 졸라 쉽다. 이 말을 계속 말할 거거든. 예, 그림이 단순하면 문제 어렵다. 점화식이 단순하면 존나 어렵다. 점화식이 복잡하면 간단하다. 계속 이 말 할 거거든. 수능이 원래 그러니까.
옛날 쉬운 문제겠구나. 그림 복잡하니까. 자, 됐고 그 당시에 많이 틀렸던 걸로 기억한다. BC가 3이래. 자, 여기가 3이라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CD가 2라 주어져 있어. CD가 2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BCD 오케이 코사인 B가 있네. 그러면 BCD는 시간 아까 보니까 알파 써주다. 그래서 코사인 J 쓰라고 한 거 맞냐고 그러면 엄마 아빠 하나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끄는 새끼는 변태 또라이인데 왜 그림 다 찡그지니까. 근데 방금 코사인 J 쓰라 했으니까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래서 김성애한테 도와달라고 싶은데 루트 17. 그렇지 바로 일어나리나 마씨. 방금 9, 4도 할 뻔했잖아. 이거 17. 김성애 땡큐. 그럼 뭐라 할 거야? 처음부터 주어져 있었다. 자, 그 다음부터 간다. 사람이 해가지고 1대1 한다. AC를 1대1 한다. AC를 1대1 했으니까 사람 다 비슷하다. 잠시만 있어봐. 그러면 이 문제 시작할 때 서영민이랑 내 조카한테 하고 싶으면 이런 거야. 그림을 딱 보고 선생님 3초 뭐부터 할까? 그럼 코사인 제부터 할 거야. 그 다음 뭐 할까? 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 그림이 이런 내가 참 좋아하는 이게 있단 말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딱 1000%다. 사인 쓰는 거야. 써고 또 쓰고 또 쓰고 막 하는 거야. 그건 모르지. 어쨌든 사인 법칙이야. 원위에 러프하게 다시 말하면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거나 또는 지름을 통과하지 않게 세 점이 있으면 그냥 사인 법칙이거든. 그럼 이런 상태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래? 1대1에 그럼 이제 서영민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1대1인데 쌈죠. 막 이게 붙어있네 라고 하면 이만 만지면 C가 그냥 K락 하고 이만 만지면 그냥 2K를 하는 거야. 왜요? 그냥 그렇게 하자. 그래서 스몰 R은 K, 라지 R은 루리 K. 왜냐면 지름이 1대1이니까 맞다했고 그러면 뭐 각 잠깐만 있어봐. 자 다시 한 번 말해볼게. 지금 나의 와이프를 보고 이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난 기억이 안 나. 하지만 방금 문제 끝나버렸어. 왜 그런지 말해볼게. 봐 일단 인마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비가 있다 그죠? 그럼 사인 법칙 쓰는 거 맞다 그죠? 그럼 뭘 말하는 거다? 사인 이것 대 이것, 사인 이것 대 이것 당연하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봐. 들어봐봐. 이 비가 주어져 있다는 거는 결국에 이 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엄마, 아빠, 할아버지고 100% 맞거든. 그러면 내가 좀 이따가 다음 조건 있자마자 분명히 이쪽으로 가게 된다. 확실하다. 내가 방금 말하는 게 와닿지 않아 상관없다. 어쨌든 나는 이런 말 계속 할 거다.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 조건 봐봐. 사라비아 했을 때 원래 99.9%인데 100% 넘어가겠다. 원래는 여기가 3L 얘가 얼마? 오케이. 루트 5루트 2L 인정? 오케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사인 법칙을 여기 지금 만약에 채빈이 아니다. 금마이는 뭐고 우리 도윤이 어제부터 눈이 달라지던데 성현아 도윤이 친구 맞지? 예. 안 물어봐. 진짜 마음 먹었더라고. 아 맞아요. 맞더라. 예. 니 어떻게 할까? 눈가리가 달라졌더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했어요. 아 맞나? 그래. 니 엄마랑 뭐 얘기했나 그날. 내가 그때 설명할 때 도윤이 엄마랑 막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진짜 하겠대 이제. 그래서 당연히 안 겠지. 근데 하여튼 눈이 달라졌더라고. 눈이 달라졌더라고. 눈이. 그리고 숙제를 하려고 막 발악하더라고. 도윤이 머리 나쁘지 않거든. 봐봐. 도윤이한테 이렇게 말할 거야. 도윤아 사인 법칙인 것 같으면 까불지 말고 손가락 움직여. 그러면 바로 확인돼. 그래서 이거를 도윤아 쫄지 말고 베타나 둬봐. 그리고 사인 법칙은 행동을 해야 할 수 있어. 도윤아 씨가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하고 출발. 사인 1분의 얘가 얼마? 4K. 사인 베타분의 얘가 얼마? 2K 딱 쓰는 순간 바로 C니만 사인 베타가 숫자가 나오는 거야. 도윤아 신기하지? 이러면서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이렇게 할 거라고. 사인 베타 숫자가 나온다. 그러는데 도윤이 정도 되는 친구가 1에서 2 왔다 갔다 2라 치자. 그런 친구가 사인 법칙이라는 거에서 부담 가진다라는 거 이게 된다 안 된다를 솔직히 머릿속에서 잘 안 돌아가니까. 사인은 너가 알지. B거든? B라는 건 뭐야? 연산했을 때 어떤 식으로 소거되는지 머릿속에 하기 좀 힘들어. 그래서 진짜로 사인 법칙 쓰면 사인 베타가 숫자가 나오는지 행동을 하면 바로 알게 돼. 자 다시 유서 도와줘. 사인 베타 얼마 나오는지 풀었잖아 저기야. 저거. 아 됐어. 그 저기 조한 조한 화내지 말고 5분의 4 나오는데 됐니? 그럼 좀 둔각인데요. 그리고 사인 원래 둔각도 얘가 다 5분 저기 거신 거고 양수 아이가 그죠? 그러면 그런 거다. 넘어가. 그러면 거의 끝날 때가 아니고 처음부터 이게 다 주어져 있었다. 전부 다. 자 그다음부터 간다. 그때 마지막 넓이 나왔다. 삼각형 넓이는 가로 세로 2분의 1 AB 사이즈 했는데 넓이 뭐랬냐면 ABD 연말에 요 삼각형의 넓이래. 그러면 이 각이 있으니까 somehow 얘랑 얘로 아마 갈 확률이 있을 것 같아. 그건 센스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이걸 가지고 가로 세로 2분의 1 하기 위해서 연장해가지고 여기 수선의 발레를 개또라이가 있으면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돼 사람은. 그러면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보면 해결이 되는 사람 다시 고민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거든. 다시 한번 봐봐. 이 문제 마지막은 2분의 1의 알파 베타의 5분의 4한 결과가 숫자로 주어져 있어. 그 말은 이 두 개 곱을 말하는 거야. 그럼 그림을 크게 숲에 보라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주어져 있다고. 어이? 원래 있고 임마 원래 있고 임마 원래 있다고. 없는데요 다 뗄 것 같고 관계가 있다 아이가. 그럼 당연히 코사인 J 쓰는 것이 당연한 거 아이가. 맞나?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J를 썼을 때 썸바디가 베타 대신 선생님 저는 뭐 이거 알파 베타 대신 알파분의 뭐라고 쓸래요? 그냥 되고 마지막 질문 봐봐. 그럴 줄 알았어. 넘어가. 이 두 개 더하라고 이런 거 물어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결론을 말하면 내가 아까 1시간 전에 이게 4번이라 적어서 도형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풀이만 그냥 패턴화돼서 계속 반복이 되면 내가 개인적으로 수능에서 제일 쉬운 번은 14번이라 생각한다. 14번. 근데 14번을 말리는 애들이 먹어서 치면 엄청 많다. 엄청.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연습을 하자. 마지막은 누가 봐도 코사인 J다. 라고 하면 되고 4번 봐봐. 4번 보자. 4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요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쌤이 내가 이제 커리큘럼을 야 잠깐만 카레 이거가 카레가 철자가 뭔지 아는 사람? 솔직히 졸라 진짜 몰라서 그런 거야. 뭐? C U R 커리 스테판 커리 몰라. 이거 치자. 자 내가 커리 이거지 사실. 커리큘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일주일치를 항상 해줄 건데 봐. 그러니까 목요일날 산모 대비하는 내가 문제를 DT로 16개를 뽑아놨거든. 가장 중요한 거. 왜냐하면 오늘 내가 사이코스 문제 한번 했거든. 이제 1회독이 드디어 끝났거든. 그럼 한번 정리를 딱 할 거거든. 그리고 나서 수능 특강을 할 건데 수특이 316문제야. 그래서 형님 왜? 네. 걱정하지 마. 내가 69학기로 줄였어.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 봐봐. 야 얼마나 좋은 솔직히 말하면 너 유제 풀 줄 안단 말이야. 레벨 1 중에 내가 헷갈린 거 당연히 넣었지. 레벨 1 하나씩 넣고 레벨 2도 하나씩 넣고 레벨 3는 다 넣냐고. 아니 진짜 장난하면 레벨 3 버렸지. 그러니까 69문제가 딱 나오더라고. 수원수투에. 이걸 QR을 2개로 만들어놨어. 얼마나 좋니? 왜냐면 수능 특강 이게 다 보려면 몇 번 걸려 이거. 그래서 딱 2번 하면 돼. 그러고 나면 2회독 시작인 거야. 2회독 시작. 알겠니? 요렇게 갈 거다. 미리 말했다. 그래서 목요일날 총정리를 한번 하는데 수원수투 전체 한 바퀴 돌아왔어요. 한 바퀴. 자 4번 봐봐. 4번. 원이 하나 있는데 요것도 대수능 문제를 알고 있는데 맞을 거나 아마.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조한 잘 푼 거 같은데 옆에 한번 보자. 요렇게 해서 요런 게 있어. 맞지? 그리고 여기 그어져 있어. 그럼 당연히 뭐 이런 거 우리 이건 중요하겠지만 함부로 말 안 할게. 문제 풀어보자. 자, 길이 관계 안 맞아 좀 봐도 시작. 사인 법칙인데요. 이게 싸다고 1000만 대 맞아요. 1000만 대. 이게 어떻게 사인 법칙이에요? 이게 이형이 있어야 사인 법칙이지. 그래서 얘는 그런 거 아니고 아직 모르고 미안하다 아직 모르고 AD 대 BD가 3대 1에 AD 대 BD 말도 안 되네. 망했다 씨발. 자 이렇게 출발 좀 봐도 그 다음 문제 간다. 중심으로 넘어간다. 사인 A 대 사인 C. 자 사인 A가 어디야? 라고 하면 사인 A가 여기 B겠지? 그러면 사인 A 대 사인 C라고 했으니까 하나의 삼각형의 사인 B는 마주보는 변의 A, B랑 똑같다라고 하는 게 1.5등급 이상 1.7등급 이하는 또 사인 법 쓰는 거라. 왜? 사인 법 쓰라고 맞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한 거냐면 3초만 기다려도 아까 뭐 했더라? 8대 5니까 50 쏴라 1이야. 숫자 이쁘네. 8대가 딱 주어져 있네. 그럼 원래부터 주어져 있었는데 넘어간다. 그 다음에 삼각형 A, B, D 오케이 요 새끼랑 이렇게 쓸게. 연마에 넓이비가 있다 그랬죠? 넓이비가 있다는 얘기는 가로 세로 이거랑 A, B 사이 세트인데 맞지? 근데 여기는 3P가 쓸 수 있으니까 이거 말하는 거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맞구나. 게임각이 똑같으니까 야 역대급 쉬운 14번이다. 수능 문제 맞다. 기억이 났다. 역대급 쉬운 걔가 9하고 35다. 9하고 35니까 여기 아까 9니까 15, 35 이게 4K 교체 같은 문제네. 진짜 쉽지 않니? 14번이라니 14번.
그럼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나도 안다. 세 개 다 있고. 근데 그 다음 뭐 할 건데? 모르지. 자 문제 보니까 맨 마지막 봐봐. 오 위에 움직임 저 P 똑똑하다 이거 P가 있는데 이런 거 찾아라겠니? 어? 제일 멀 때 가까워서 찾아라겠지. 똑똑하다 이거 그죠? 야 아니네. 맞네. 자 PBC 넓이의 최대값 물어봤단다. 맞네. 자 그러니까 결국 뭐 하라는 거야? 이게 제일 위에 있을 때막 시험이 막 이런 거 찾아라는 얘기다 그죠? 맞지? 맞다 켜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제 방향성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중에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라고 누가 물어보면 나라면 이렇게 풀 거야. 나라면 아주 여기 수선이 딱 내려져 있고 여기 쭉 해갖고 이러면 C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사라비아 이런 거구나. 내가 콘사인 B를 콘사인 J 이거 빼고 이거 해가지고 찾는 거야. 그 숫자를 찾아서 원래부터 주어져 있었어. 됐지? 빨리 갔다 해라. 그럼 원래부터 주어져 있으면 당연히 뭐 하는 건데? 당연한 거지. 원래부터 주어져 있으면 이것 대 이것의 B가 결국 코사인 찾으면 안 돼. 사인 찾아야 되는데. 코사인 찾고 돌리면 뭐라고요? 코사인 찾고 돌리면 그 나도 안다. 말이 좀 더다. 자 사인으로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 사인으로 바꿔서 딱 찾는 거야, 그죠? 인정. 그다음에 이거는 존나 열제 3kg 쳐 나와 있는 거야, 그죠? 맞지? 자 그래서 문제가 끝나게 되는데 K는 어떻게 구해야 돼? 이런 제비야. 있네. 넘어가. 자 외점의 반대 위치. 그럼 그거 사인으로 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정리하자. 김성이 살려줬다, 맞지? 대단한 거 가져왔고. 자 요거 통해서 사인으로 바꿔갖고 사인 제곱의 A가 이 자리에 써가지고 K 찾고 이거 찾고 끝.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좀 빨리 풀면 계산 포함해서 한 3분 걸릴 것 같다. 3분. 그래서 대수능 문제인데 문제를 정리하면 사용비는 이렇게 느끼면 된다. 내가 도형이 짓지 않게도 쉽다 그러면 진짜 쉽구나. 대신에 여기 이거 오늘 숙제하면서 좀 늦게 와봐. 이게 지저분한 문제. 맞다. 우리 교체 안 하는 거야. 어쨌든 좀 해보자. 자 그러면 봐봐. 쌤이 나는 이지은 쌤이 아니고 구원장님이 아니고 또로 어떤 학원 여러 학원들 고3들 고2들 가르치 내신 대비한 강사들이 조병우이도 그렇고 이양 수업도 그렇고 군비도 그렇고 졸라 많거든. 나는 그 강사들이 하듯이 너는 왜 숙제를 안 냈어? 내일까지 내. 안 내? 문자 보내고. 이 짓은 17년 동안 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안 할 거다. 고3이고 상위권에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네 인생인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논술은 2번 그러면 잘린다 했다. 소주형 바로 잘린다 진짜다. 니 그럼 대치동 가갖고 니 따로 논술 들어야 된다. 확실하다. 100% 잘린다. 소주형 알겠나? 예. 그 너만 어머니 내한테 처음으로 내가 니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읽기도 힘들 만큼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거든. 되게 감동받았거든 내가. 니는 진짜 좋은 데 가야 된다. 봐봐 들어봐. 근데 수능은 그럴 수 없다. 숙제 안 내면 알아서 해라. 나는 QR을 내고 오답을 내고 DT를 하고 다음날 오답을 내고 풀어서 나한테 제출해야 된다.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요 숙제가 마지막 숙제다. 마지막 숙제 공통수학. 사인 코사인 킬러들 중킬러들 이렇게 막 잡것들 많이 있는 거. 요 2개가 마지막 숙제고 목요일날 오늘 첫날 수업이다. 목요일날 선생님이 16문항을 만들어 놨다. 나는 3월에 이 문항으로 다 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난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것만 몰랐다. 그러다 보니까 김성이 풀다 보면 3문제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거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목요일날 요걸 하고 내가 아마 사인 코사인 질문 여기에서 잘 들어봐봐. 4개를 했다 치자. 내가 만약에 빨리 풀면 진짜 10분도 안 걸리거든. 별 의미가 없다. 내가 나 질문하는 거 질문하라는 얘기다. 별 의미 없다. 금방 파지니까 니 혼자 연습 잘 해가지고 여기를 어느 정도 이해독을 한번 해보는 거다. 그리고 끝났다.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수능 특강을 딱 2번 한다. 왜냐면 60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왜냐면 많지. 왜냐면 레벨 3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QR을 2개로 나눠놨거든. 2개로. 그리고 수특 딱 끝나고 나면 모의고사가 10일 남겠다. 10일. 성현아 왜? 좋지. 드디어 이제 결과를 내가 딱 보이는 거라. 딱 10일 남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첫 시험 한번 쳐보면 되는 거고. 알겠지? 성현아 왜 웃지? 자 오늘 처음으로 심플하게 이걸 한번 끝내보자.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으니까 현동이는 현동이는 기다리고 QR 다 냈지? 예. 자 그러면 삼각함수 QR 아직 안 낸 사람도 거의 다 냈지? 지금 내주세요. 넌 냈다. 알고 있다. 기다리고 삼각함수 QR 내주세요. 자 숙제를 안 했으면 사기로 하면 되라. 숙제
숙제를 안 했으면 사기로 나오냐. 그리고 현우야. 쌤하고 이번 달에 정식 좀 얘기 좀 하자. 정시하고 대신 얘기 좀 하자. 아 이거 사람 질문 받아. 지금 사람 질문 받아. 진짜 질문 많이 받아. 잠깐만요. QR부터인데. 아 그럼 까먹었다. 사람 질문. 질문해야 돼. 올해는 공통이 어려울 건데 과연 3원 모의고사부터 공통이 어려울까? 그러지 않을까? 3원 모의고사하고 딱 이게 아마 공통이 어렵겠지. 아마도. 자, 애들 QR 내는 동안 상현이나 우리 훈동이 QR 당연히 내 친구들이 이제 니 벌써 사이코스 다 풀어도 못 되는 거고. 내 숙제 어디까지 했는데 성현아? 하나 감수요. 근데 왜 행동이 생각? 니 너무 훌륭한 아이네. 사이코스를 벌써 다 풀었네. 김현동 잘했어. 김현동 맞지? 근데 김현동이 그 김구라 아들들이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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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도 있어. 말 들어보니 김구라 씨 아들들이가 김구라 씨 아들들이가 등차수협도 문제 아직 안 풀리게 생각 등차수협 쓰면 좋겠네. 나머지는 등차수협 다 했습니다. 이래도 그럼 한번 대충 봤다. 한 번은 돌렸네. 한 번은 돌렸네. 한 번은 돌렸다. 한 번은 돌렸네. 그리고 식사를 뭐가 달라? 쭉 있을 거야. 직전에. 성현아, 네, 상관없이 뭐좀 이렇게 숙제한 거 중에 끝이난 거 있어? 없어. 맞네. 뭐지? 딴거 할까? 할까? 현동이는 등차 수행 먼저 풀었더라. 난 아직 안 했지. 자, 조용한다. 하고, 니는 등차 수행 문제 나중에 풀고, 내일 그 등차 수행 하시는 사람, 나는 시험 좀 와가지고. 진짜. 그냥 나머지 그쪽에 다 했거든. 그쪽에. 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너희들? 아, 큐하려고 있는 건가? 그리고 성현아, 저녁은 이렇게 하자. 한 20분 정도 먹는 걸로 해서, 화요일, 목요일 날은 편의점에서 잠깐 뭐 먹는 걸로 하자. 그렇게 때우는 게 맞다. 그거는 뭐 30분, 40분 그렇게 말이 안 된다. 이거 실수 없는 거야. 20분 정도 편의점에서 세우는 걸로 합시다. 적분해야 되거든, 지금. 적분을 대충 러프하게 하고 지금 끝낼 거야.
근데 지금 그 QR를 했는데 이렇게 그거를 그래. 그렇구나. QR 다 냈지? 그러면 지금 제가 주변한테 바로 뽑아오라 할게요. 씨발 바로 지금 바로 뽑아오라 할게. 그 사과 질문 있으면 말해라. 학과원 수능 문제 풀다 보니까 디테일한 결치일 수도 있고 않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한다. 어려웠던 게 다. 알았다. 그러면 자, 오늘 이렇게 하자. 그냥 한 번만 우리 내가 목요일 날 할 거를 내가 시간을 재야 되거든. 지금 내가 뽑아줄 테니까 목요일 문제 졸라 많아. 이거를 만약에 숙제로 안 해오면 이건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니겠지. 그죠? 예. 소영기들이 한다. 김소영 맞지? 어떤 게요? 아 내가 16문제 골라놨다 했잖아. 네. 핵심을 전체 전단원에서 네. 근데 QR을 박혀있는 거는 목요일날 줘야 되거든. 조교가 안 만들었으니까 내가 먼저 뽑아줄게. 아, 왜냐면 16문제 다 풀다가 또 시간 모자라고 난리 난다. 3박 5일이니까 그거 받고 스탑하자. 정확하게 풀어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오라는 아, 얘기지. 풀어오라. 근데 시간을 그냥 딱 줄 테니까 아, 자 원래 디테일하면 안 되는데 그냥 풀어오자. 시간을 16문제인데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14, 15, 20, 21이거든? 왜?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문제당 8번씩 써야 돼. 그래야 현실적으로 맞아. 그러면 너 어차피 12번, 13번 안 틀려. 주제로도 안 틀려. 난 알아. 그래서 이게 14, 15, 22, 21만 틀려. 무조건 확실해. 항상 그래 항상. 그래서 8분 해갖고 16문제면 몇 분이지? 계산이 안 되지. 120분 재밌네. 120분 재밌네. 120. 집에 가서 독서실에서